안녕하십니까. 생식의학에서 소아비뇨기학을 강의하게 될 비뇨기과 정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초음파 사진은 수신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신증은 소변이 배출이 지연되어서 콩팥 안에 소변이 쌓이는 병입니다. 콩팥 안에 소변이 쌓이면 압력이 올라가니까 콩팥에 신우와 신배가 확장되고 결국 그 압력 때문에 신실질이 얇아지는 현상까지 오게 됩니다. 신실질이 얇아지면 신장은 비가역적으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수신증은 정도에 따라서 1, 2, 3, 4, 5등급으로 나눌 수 있고 보통 3등급 이상의 경우에 신배의 모양의 블런팅이라는 컵의 모양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컵의 모양이 없어지는 신호가 3등급 수신증을 확인하는 신호고요. 이 3등급 이상의 수신증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신실질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보통 신호 확장만 있는 경우에는 신장 실질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좀 관찰해도 되는 수신증입니다. 이 수신증을 등급에 따라서 SFU라는 기관에서는 1, 2, 3, 4 등급으로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이 등급 기준에 의하면 SFU 3등급부터는 신실질이 얇아지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IVP 사진과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소견들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으니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산전지차를 통해서 수신증이 확인이 되면 이 수신증을 아기가 태어나면 지속적으로 수신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결국 초음파를 생후 2일에서 7일 사이에 다시 해야 합니다. 생후 2일에서 7일 사이에 시행한 초음파에서 수신증이 심하지 않으면 없어질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추적 검사를 하고요. 만약에 수신증이 심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수신증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수신증의 원인은 그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방광요관 역류라는 VUR이라는 병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PJ 옵석션이라고 하는 신우요관 이행부 협착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거대요관증도 수신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중번요관도 수신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폐색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맥스리 스캔이라는 동위원소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맥스리 스캔이라는 동위원소 검사는 소변이 배출되는 과정을 기능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 기법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UPJ 옵석션, 신우요관 이행부 협착입니다. 신우요관 이행부 협착은 선천적으로 요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콩팥으로 하는 혈관에 의해서 눌리는 형태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슬라이드는 중복요관입니다. 보통의 중복요관은 위쪽 신단위에 있는 요관이 이소성 개구를 해서 신장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왼편에 IVP처럼 위쪽에 있는 위쪽 신단위의 기능이 없어져서 아래쪽 신단위를 누르고 있는 그런 사인이 보이기도 합니다. 백합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래서 드루핑 릴리 사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영상 검사 소견입니다. 유레토실이라는 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관에 방광에 삽입된 요관에 방광 내에서 그 요관 근육이 없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이 병은 주로 폐색을 잘 동반해서 수신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수신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로 감염 얘기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요로 감염을 왜 얘기를 하느냐? 역류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5세 이전에 모든 남아와 여아에서 열이 나는 요로 감염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역류 검사를 해야 됩니다. 무려 50%에서 이런 아이에서 역류가 확인이 됩니다. VCG라는 역류 검사를 하는데 VCG는 방광에다가 조영제를 채우는 겁니다. 소변처럼. 그리고 아이가 소변을 볼 때까지 채워서 소변을 보게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영상 기법이고
소변을 보게 되면 역류가 있는 경우에 그 역류가 관찰되게 됩니다. 역류는 등급에 따라서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1등급 역류나 2등급 역류일 때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3, 4, 5등급 역류는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정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요로감이 생기지 않도록 항생제를 쓰면서 지켜보는데 보통은 3등급 이상의 역류일 때는 항생제를 쓰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항생제는 박테리묘를 예방적 항생제로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아목실린 등의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를 쓰기도 합니다. 보여드리는 영상이 VCUG를 찍은 슬라이드 사진입니다. VCUG를 찍었을 때 저렇게 역류가 있다면 저건 신장, 신배 모양까지 망가졌기 때문에 왼쪽의 경우에는 5등급 역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신배 모양의 커핑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3등급 역류가 되겠습니다. 보통 3등급 역류까지는 컵이 약간 유지가 됩니다. 4등급 역류부터는 컵 모양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보통 높은 등급의 수신증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4등급, 5등급은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역류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수술로 역류 교정을 해줘야 합니다. 역류가 생겼을 때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과정은 요로 감염 때문입니다. 요로 감염이 있으면서 역류가 생기면 콩팥에 반흔을 남깁니다. 스카링이라는 반흔을 남기고 그 반흔은 첫 번째 요로 감염일 때 생긴 그 반흔이 두 번째 요로 감염, 세 번째 요로 감염, 그리고 다섯 번째 요로 감염까지 되면 약 50%까지 스카링이 늘어납니다. 이 스카링은 회복될 수 없는 신장 기능의 상실입니다. 따라서 신기능이 50% 이상 상실되게 됩니다. 역류는 요관이 방광에 들어온 길이가 짧아서예요. 방광에 들어온 요관의 길이가 충분하면 역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방광이 늘어나면서 요관을 누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 요관의 길이를, 방광에 들어온 요관의 길이를 강제로 늘려주는 겁니다. 그게 항역류 수술입니다. 또 1등급하고 2등급 역류, 그리고 3등급 역류의 일부 하나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 요관구 밑에 저렇게 주사를 놔서 요관구를 좁아지게 만들어서 역류를 없애주기도 합니다. 거대 요관증도 수신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대 요관증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폐색도 없고 역류가 없는 정상 거대 요관증, 1cm 이상의 요관이지만 폐색도 없고 역류도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역류가 있다면 방광요관 역류증과 동일한 조건으로 치료 방침을 정해야 되고요. 폐색이 있다면 폐색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이제 수신증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야뇨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뇨증은 보통 5세 이후에 있는 아이에서 약 15%에서 발견되는 그런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1년에 15%씩 좋아지고 결국 15세가 될 때까지 남아있는 야뇨증 하나는 1%밖에 안 됩니다. 야뇨증은 아이가 무채지거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이의 뇌하수체에서 항인형 호르몬이 잠을 자는 동안에 적게 나와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야뇨증의 치료 원칙은 아이를 혼내지 말고 아이한테 야뇨증이 없는 삶을 돌려줘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야뇨증의 치료 약제인 항인형 호르몬 제제를 먹여서 야뇨증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환에 생길 수 있는 선천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으로는 음낭수종이 있습니다. 음낭수종은 투지카 베지날리스라는 공간에 물이 차는 겁니다. 이 물은 선천성 음낭수종의 경우에 복강에 있는 수액이, 복강 내에 있는 조직액이 프라세스 베지날리스라는 열려있는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출생 시에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성장하면서 저절로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견 당시에 치료하지 않고 보통은 12개월까지 기다려서 없어지지 않으면 그때 수술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수술한 이유는 결국 그 통로를 통해서 장내용물이 내려오면 탈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약 3%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정류고환도
고환에 생길 수 있는 선천 질환입니다. 정류고환은 고환이 음낭 주머니로 제1층으로 내려오지 않는 병입니다. 이것도 발견 당시에 바로 치료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지켜봅니다. 약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정류관의 약 70% 이상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보통 12개월까지 기다리면 약 한 1% 정도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 치료되지 않는 아이들이 결국 수술로 고환을 내려줘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8개월 때 초음파를 통해서 고환이 성장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8개월째 확인했을 때 고환 성장이 뒤떨어져 있다면, 그쪽 해당 이완된 고환에, 그러면 수술을 서둘러 해주는 것이 아이한테 더 도움이 됩니다. 고환이 아프다는 증상을 가지고 응급실에 오게 되는 소화 질환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고환 염전이 있는지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색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고환 염전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염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염증이나 이런 치료로 진행하면 되는데, 고환 염전은 6시간 내에 수술로 교정을 해줘야만 고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6시간 이후에 온 경우라면 그러면 고환을 잘라내야 됩니다. 허혈성 괴사가 와서 더 이상 그쪽 고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환 고정술을 할 때는 반대쪽 고환을 반드시 같이 고정해 줘야 합니다. 반대쪽 고환이 정상적이지 않는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반대쪽 고환에 또 고환 꼬임증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양쪽 고환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수술하면서 반드시 고환 고정술은 양쪽을 다 동시에 해줘야 합니다. 외성기가 모호한 채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콘제니탈 아데노 하이퍼플라지아라는 그런 진단명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또 임신 중에 의도하지 않은 여성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의 노출이 태아한테 되면 그때 태아의 외성기에 분화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모호한 외성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식기는 여성 난소를 가지고 있는데 겉은 남자, 또 생식기가 남성의 고환을 갖고 있는데 겉은 여자, 이런 형태가 이 모호한 외성기가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생식기 자체가 아예 발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염색체 이상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염색체 이상 때문에 생식기가 발달되지 않은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생식샘을 수술로 제거해 줘야 됩니다. 높은 빈도로 암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도에 생길 수 있는 이 선천성 질환 중에 요도하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의 구멍이 정상적인 음경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뚫린 걸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 아래쪽에 뚫리면서 그 아랫부분에 있는 요도판과 그 다음에 음경 피부도 결손이 있어서 이런 친구의 음경을 보면 음경 피부가 등 쪽에만 있습니다. 등 쪽에만, 음경의 윗부분에만, 아래쪽에는 음경 피부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저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런 모습이 보이면 요도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요도하열은 뚫린 구멍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음경 아래쪽에 있거나 아니면 음낭 쪽에 구멍이 뚫리면 서서 소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돼서 2세 이전에 반드시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등 쪽에 있는 그 음경 피부를 이용해서 피판을 만들어서 요도를 성형으로 수술을 해주는 그런 수술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상 생식의학 소아비뇨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